통역 기초 용어라고 하기엔 좀 은어 같은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뭐 특공, 예당, 당해, 중대, 줍줍, 뭐 떡상, 급상승, 떡락, 상투.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야장이라는 게 당첨자 발표일 밤에 열리는 장을 말한대요. 관선은 관리처분 계획이고, 축은 모아, 알랄, 못난이는 뭐 안 좋거나 구박받는 층이나 홀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1분, 조분, 당발이는 당첨자 발표일을 얘기하고요. 공투, 총알, 임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한다고 해요. 주부, 떡다방, 다선은 중도금 대출 자필 서명을 얘기하고요. 원출은 맨 처음 분양받은 매도 손님이나 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부동산, 몸테크, 뚜껑은 뭐 재개발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땅에 대한 지분이 없음에도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이렇게 뚜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은 분양 주체 측에서 몰래 빼내어 파는 분양권을 얘기하고 뭐 깜깜이 분양, 홍보 없이 분양하는 방식, 뭐 통물건, 촉화, 찍기, 싸게 나온 물건은 중개인이 계약한 후 고객에게 대파하는 방법을 찍기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다음은 저희 청약 당첨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있고요. 기본 자격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하고 청약 경쟁을 하지 않고 특별하게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 방식이고요. 그리고 가점제는 이제 일반 분양은 가점제하고 추첨제가 있는데 뭐 특별 공고 한 50% 정도 보시면 되고 가점제는 추첨제 포함해서 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점제는 이제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해서 총 84점이 만점이고요.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합니다.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고요. 마지막으로 예비 당첨이 있는데 특공이나 일반 공급 모두 해서 전체 총 물량의 한 40%를 더 뽑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안 하시거나 뭐 부적격 처리가 되시거나 그런 분들 제외해서 뭐 예비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청약 통장 종류고요. 주택 청약 종합 주축. 현재는 이것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입 가능하시고 국민주택하고 민연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십니다. 국내 거주자 개인이고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뭐 청약부금, 뭐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이나 막 나눠서 있었는데 15년 9월 1일부로 가입은 중단됐고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청년 5대0 청약통장이 있는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요. 주택청약저축보다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는데 이건 작년 2월에 출시된 통장이고 조건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고 동일하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이자율이 4.5%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약 당첨 시에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1순위 청약 자격인데 저희가 국민주택을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조건 한번 넣어봤어요. 국민주택은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넣을 수 있고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된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주택에서 비규제 지역은 수도권은 1년 이상, 수도권에는 6개월 이상, 가입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납입 횟수는 수도권은 12회 이상, 수도권에는 6회 이상. 여기는 무주택 세대주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은 2년 이상. 여기는 뭐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전용별 예치금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넣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된 게 세대원 전원이 없어야 되고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민영주택 비규제 지역은 수도권 1년 이상, 수도권에 6개월 이상, 세대주, 세대원 다 넣을 수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민영주택 지역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이고 지금 서울, 부산은 뭐 85제곱 이하는 300, 102제곱 이하는 600, 135제곱 이하는 1,000만 원 예치시켜서 평형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광역시, 기타 지역. 저도 지금 청약통장 갖고 있는데 최대 금액에 맞춰서 그냥 있어요. 더 넣진 않고요. 민영주택을 하신다고 하면 예치금액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랑 추첨제조 비교해봤고요. 수도권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8호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리고 8호 초과는 이제 가점제랑 추첨제랑 하는데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점제를 50% 이하를 두고 나머지 뭐 추첨제를 줄지 지자체별로 결정한다는 말씀이고요. 투기과열지구는 8호 이하는 가점제 100%, 그리고 8호 초과는 가점제 50%, 8호 초과 추첨제는 50% 되겠습니다. 청약과열지구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8호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초과는 가점제 30%, 8호 초과 추첨제는 70%입니다. 사실 이게 몇 프로 얘기해도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들었으면 나중에 또 상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여기도 동일하게 가점제인지 추첨제인지 지자체에서 8호 이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서 8호 이하, 여기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가점제를 40%라고 본다 치면 8호 이하 60%가 추첨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과는 100%가 추첨되니까 이제 난 주택 하나 있는데 될까? 당첨될까? 이렇게 의미를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추첨제도 4분의 3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고 하고 그 4분의 1만 그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에서 선택하니까 다음은 청약 가점의 이해고요. 우선 무주택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보고 만 30대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을 하고 매년 2점씩 이렇게 더해서 가요. 최대 점수는 32점이고요. 부양가족 수는 최대 6명, 청약통장 가입자를 뺀 부양가족 1인당 5점을 부여해요. 35점까지. 밑에 세부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매년 1점씩, 최초 2점부터 시작해서 0에서 17점까지. 이렇게 다 더해서 저희가 만점 84점이 되는 겁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면 무주택 기간은 결혼 안 했다고 치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산정을 하고요. 만약 만 30세 전에 혼인을 했다 치면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있다고 치면 만 30세가 된 날과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결혼을 30세 전에 했다. 유주택자에서 팔았는데 결혼을 했었다라고 하면 혼인 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30세의 기준이긴 한데 혼인을 했냐 안 했냐, 주택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른 산정 기준이 달라지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은 2점이고 그다음에 뭐 1년 이상, 2년 이상에서 또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2점씩 더해서 나가서 총 32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법 밑에 제가 공식을 넣어놨는데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연수에서 그러니까 1년 미만은 0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수에서 1을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그 점수가 됩니다. 이렇게 뭐 다 구간별로 보기 힘드시면 그렇게 계산법을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부양가족인데 제일 부적격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세대원, 등본상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게 세대원이잖아요. 부양가족은 세대원입니다. 근데 세대원이 청약의 부양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본상에 다 있는 사람이 부양가족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원 중에서 청약의 부양가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는 게 직계 존속, 부모님 여기서 3년 이상 등본에 같이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의 자녀는 1년 이상 등본에 같이 있어야 저희 부양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셔가지고 부적격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제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뭐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넣고 0명이면 기본 5점 들어가고 한 명당 5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쭉 5점으로 더하면 최대 35점이 나오는 거고요. 가점 공식을 보면 부양가족수 계산법은 부양가족수에다가 1 더하고 곱하기 5를 하면 그 점수가 나와요.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우선 6개월 미만이면 1점, 그리고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면 2점. 이렇게 해서 연수별로 1년씩 더해갑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공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수에서 플러스 2를 하면 점수가 되는데 6개월 이상이면 0점이니까 플러스 2를 해서 2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예외가 되는 게 6개월 미만만 1점인 거예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이 공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청 청약 특별 공고가 넣어봤고요.
주택청약 특별공급 내용은 너무 많아요. 사실 뭐 모집 공고문이나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봐야 돼서 제가 간략하게 넣어봤어요. 우선은 이제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 자격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고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충족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요 청약 기회가 많아지고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죠. 자기가 조건이 된다고 하면 이런 걸로 넣는 게 가장 당첨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혼인신고 7년 이내, 혼인신고 7년 이내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그리고 소득기준 충족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자녀 특별공급은 여기도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3명에서 이제 너무 저출산이니까 2명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2명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하시면 여기도 가점 기준이 적용되니까 모집 공고문이나 세부사항 확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고, 우선 청약통장의 1순위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이 특공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특별 공급은 뭐 기간 특공이라고도 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등 기간 추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별도 기간의 추천이 필요하고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습니다.